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휴대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카톡 단톡방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정작 힘들 때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어서 막막했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부지런하게 살아왔습니다. 친척,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이웃까지 명절 때마다 선물 돌리고 경조사 빠지지 않고 챙기고 모임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바로 나의 얘기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숙 씨는 이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는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부녀회장을 맡은 지 벌써 3년째, 아파트 대소사는 물론이고 누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어도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휴대폰 속 카카오톡 단톡방은 30개가 넘습니다. 부녀회, 반별 모임, 취미 동호회, 학부모 모임까지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경숙 씨는 그 모든 메시지에 성실하게 답장을 보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을 돌리느라 택배 기사님과도 친해질 정도입니다. 경숙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숙 씨도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게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자라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내 생일은 까먹네. 내가 아플 때는 누구 하나 연락 없더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상처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숙 씨는 심한 감기 몸살로 사흘을 앓아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병문안이라도 갔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안부를 묻는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톡방들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정작 경숙 씨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백 명과 인사를 나누지만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운 없이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작은 보온 도시락통과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죽 끓여봤는데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옆집 지영 올림. 옆집 지영 씨라면 몇 달 전 이사 온 조용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치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호박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백 개의 카톡 메시지보다 이 작은 죽 한 그릇이 주는 위로가 더 컸습니다. 며칠 후 몸이 회복된 경숙 씨는 지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도시락통을 돌려주며 감사 인사를 전하자 지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혼자 살 때, 아팠을 때 죽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거든요. 별것 아니에요. 경숙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근데 지영 씨는 어떻게 제가 아픈 걸 알았어요? 단톡방에 올린 적도 없는데. 복도에서 며칠 동안 안 보이셔서요. 평소엔 매일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경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한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수백 명과 카톡을 주고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부재를 알아챈 건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경숙 씨와 달리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지영 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숙 씨처럼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제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단 두세 명뿐이었다는 걸요. 100명의 연락처보다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한 사람이 더 귀하더라고요. 경숙 씨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에게 쓰고 있었을까. 그런데 정작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돌아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오길 기대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준 만큼 받는다고요. 근데 그게 꼭 같은 사람한테서 돌아오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왜 주는가였어요. 받으려고 주는 건 결국 거래고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그 말이 경숙 씨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푼 것들이 사실은 무의식 중에 보상을 기대하는 거래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돌아오는 게 없을 때마다 상처받고 서운해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경숙 씨는 휴대폰을 열어 단톡방 목록을 바라봤습니다. 30개가 넘는 방들, 매일 울리는 알림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인사치레, 형식적인 안부, 돌려야 하는 선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하나씩 단톡방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가 나간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신 경숙 씨는 진짜 마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영 씨와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고등학교 친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친정 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피곤함은 줄어들고 진짜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100명에게 얕게 주는 것보다 5명에게 깊이 주는 게 훨씬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아파서 결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숙 씨는 예전처럼 큰 행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서 조용히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영 씨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100명의 지인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더 따뜻하다는 걸요. 저녁 무렵 지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경숙 씨, 죽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경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줄 단 몇 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숙 씨는 이제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인 관계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100명의 지인보다 나를 위해 울어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들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가꿔야 할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 경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사람을 곁에 두느냐라는 것을요. 젊었을 땐 명함이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단 한 사람이 1000명의 명함보다 귀하다는 것을요. 관계도 결국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마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관계들,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 차 한 잔 나누세요.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웃에게 작은 관심을 보내보세요. 그렇게 정성을 들인 관계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외로울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인생의 후반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단 몇 명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관계의 숫자가 아닌 깊이를 가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100명의 지인보다 나를 위해 울어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